얘기했죠.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얘기했죠 그거. 알았어요. 제가 진짜 건망증이 정말 위험 수위까지 왔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냐면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면도기에 치약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심각하죠. 자, 이거 위 P 이겁니다. 이거에서부터 요 위에 점 이거에서부터 그다음 원점 0,0까지 거리 요 둘 사이 거리를 감마나하자. 됐죠? 지금 일단 문자 3개가 등장을 했죠. 이 문자들끼리의 관계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이 식만으로도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맺어보세요. 일단 이거 위에 있으니까 베타는 2알파 플러스 2분의 2알파 플러스 1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얘가 점근선을 좀 활용을 한다고 치면 그림을 그린다고 치고 점근선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2 빼기 1 따라서 1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베타는 1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알겠죠? 이건 아니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거 대분수로 고친 것 뿐입니다. 이게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다. 맞죠?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감마가 나왔는데 감마는 알파와 베타로 표현합니다. 감마는 뭐예요? 불러봐. 감마는 루트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즉 감마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겠죠? 네, 이게 지금 세 문자끼리 관계식 2개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제 시문 2번은 완전 제곱식. 뭐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1번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과 그 다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근데 이거 제가 거기 위에 제목이 그 주석 달아놨잖아요. 주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 게 아니에요. 읽어봐. (2021학년도) 성변을 쑤시고 유리식의 미분이고 그 다음에 산소평기압평균이죠. 이 풀이법이 2가지가 있어요. 미분으로 풀 수도 있고요. 산소평기압평균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네. 그런데 유리식의 미분은 수투 과정이잖아요. 수투. 미적분 과정이잖아. 미적분 과정이니까 성균관대에서 그럼 미적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느냐? 어떨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돼요. 네, 교수들한테 한 달이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게 괜찮은지. 괜찮대요. 근데 명백하게 대학교 과정인 거는 안 쓰는 게 좋고요. 알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로피탈 정리 이런 거만 아니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어떤 도구를 써서 풀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알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문제 자체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딱 안 나오고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활용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풀면은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방법 지정 안 했을 때는 뭐 다르게 풀어도 됩니다. 뭐 기하로 풀어도 되고요. 알았지? 네,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풀까요? 자, 먼저 산술평균 기하평균부터 한번 해봅시다. 풀어보세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얘들아,
낳고 구경하세요. 우리 나중에 미적분 문제는 진짜 아예 토 나올 정도로 지겹게 많이 볼 거예요. 미적분 문제 토 나오면 많이 볼 거야. 많이 볼 건데 오히려 이런 문제 보기가 힘든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실전에서 나오면 더 당황스러울 거야.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 해도. 자 실제로 문제를 풀려봐도 제가 보기에는 미적분 문제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문제 더 쉬운데 미적분 문제 잘 풀더라고요. 희한하게 나중에.
자, 확인해 봅시다. 있잖아요. 이게 목적식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는 목적식이에요. 그런데 문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상 한 개죠. 왜? 아까 베타를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문자 한 개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문자 한 개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1이 양수란 뜻이고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베타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해주면 정리하면 알파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때요. 이때 어떻게 하면 산수평기합평을 쓸 수 있냐 하면 얘가 양수죠. 이거에 맞춰줘야지. 분모를 깰 수는 없잖아. 분모를 깰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맞춰줘야죠. 그래서 얘를 변화시킵니다. 플러스 1로 바꾸는 대신에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앞부분 있잖아요. 이 앞부분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간의 관계식에 의해서 이 말을 써주는 게 좋아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간의 관계식에 의해서 뭐를 최소값을 하냐, 이 가로친 부분이 루트 2가 되죠. 그죠? 약분되고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루트 2 얘는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루트 2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된다. 자, 최소가 될 때의 알파 값을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왜 2차 함수에서 이렇게 꼭지점이 있을 때 가령 1,3이다 그러면 x 이퀄 1일 때 최소값 3이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았죠? 마찬가지로 이 식의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될 때 이 값이 최소값이고, 그러면 최소이게 하는 알파 값은 얼마냐를 확인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럼 확인해 봅시다. 요거도 같을 때거든요. 산수평균 기하평균에서 두 개가 같을 때죠. 그지? 이 두 수가 같을 때, 즉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2분의 1일 때 등호가 성립되고요. 그런데 이 양수거든요. 양수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일 때 최소값 루트 2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아마 이게 조금 좀 어떻게 할지 좀 방향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1이 음수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양수. 얘를 치환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푼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식은 똑같은 식인데 변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느냐, 일단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이거의 부호가 반대인 애들이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끌어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양수로 바뀌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식이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될까요? 얘는 상수고 얘는 빼지는 값이고, 빼지는 요 값, 이 값을 A라 했을 때 A가 최소일 때 최대가 되죠. 빼는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A의 최소 이렇게 된다. A는 두 양수의 합으로 됐으니까 얘가 역시 최소값이 루트 2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루트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입니다. 그러고 그러면 어떤 조건, 알파가 얼마일 때 그러면 쟤가 최대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두 양수의 값이 같을 때고요. 넘어가면 아까 그 식이랑 똑같은데 다만 알파 플러스 1이 음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서 A가 최소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따라서 최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해요? 최소값이 이건데 최대값은 왜 이거야? 최대가 최소가 더 작을 수도 있나? 작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함수에서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 보세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요, 하나의 문자 관계식으로 만들어주면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있어요. 얘를
알파를 변수로 하는 f 알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았죠? 알파에 관한 함수식이다.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인데 어떤 유리함수냐? 한번 분석해보죠. 미분을 풀 거예요 이제. 네? 알았죠? 미분을 한번 풀어볼게요. f 프라임 알파는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에 있고요.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따라서 2의 알파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의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얘는 2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퀄 0인 지점이 실근으로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2분의 마이너스 2의 뿔마 루트의 4 빼기 2 해서 이거요.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요. 아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분리했어요. 플러스의 2분의 루트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증가함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f 프라임 알파 알파가 변수니까 f 프라임 알파은 이거 0 이거 0. 자,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볼까요? 알파가 얼마인 지점은 반드시 이 증가함표에서 꼭 표시해야 돼요. 얼마? 얼마? 왜? 뭐? 어? 그렇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지점은 정의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써요. 이렇게. 여기는 아예 없어요. 함수값 자체가 없고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이게 최대가 됩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역에서 얘가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구역에서 이 구역에서 최소값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거를 가집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고요. 이 값이 대입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특히요, 요 부분 있잖아요. 정의역에서 정의되지 못하는 지점은 이게 정근선입니다. 정근선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주냐면 리미트 알파가 마1, 마0 좌극한으로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f의 알파는 어디로 가겠어요? 자, 이거는 일단 마2로 가겠지만 요게 마이너스 무한소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 다음 리미트 알파가 이거는 마1 뿔령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이겠지만 요쪽이 뭐가 돼요? 플러스 무한소분의 1이 됩니다. 양이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근선이 생겨요. 자,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알파축, F알파축 이렇게 있고요. 알파 이퀄 마이너스 1이 알파 이퀄 마이너스 1이 정근선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정근선이 뭐가 되냐면 요게 돼요. 자, 요거죠. 이거 봐봐요. 이 값이 알파가 아무리 커져도 얘가 0이 될 수 없거든요. 얘가 0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y 이퀄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와 y 이퀄 f 알파는 절대로 교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또 이 얘기 하니까 선생님 그럼 정근선 중에 원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절대 안 만나면 만약에 만나는 점이 있으면 정근선이 아닌 거예요? 정근선 맞긴 한데 지금 무한대로 갈 때 얘기야. 무한대로 갈 때 알았죠?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래서 정근선이 뭐가 되냐면 이거 돼요. 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y 이퀄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두 점근선의 교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딱 얘기가 떨어지잖아요.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서 2분의 루트 2, 요 지점에서 그게 그거죠. 2분의 루트 2인 지점에서 뭐를 가진다? 최소값, 극소값이죠. 정확하게는 극소값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루트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이쪽은 이렇게 이 높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 높이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왜 최대값이 최소값보다 오히려 더 낮은지 알았죠? 자, 그 다음 5-2번 한번 풀어보시네요. 의외로 쉬운 건데 5-2번 잘 못 풀더라. 문자들 간의 관계입니다. 문자들 간의 관계. 안경까지 그냥 아예 벗고 본격적으로 잡으면 돼. 심하게 잡으면 되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진짜 정말 단순하게. 야, 여봐 봐. 진짜 개무식하게 생각을 하면 얘를 알파만의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아니? 맞지? 알파만의 식으로. 어쩌면 돼요?
알파 아까 요거 대입해요. 좀 진짜 심각하게 무식한 발상인데 이거를 감마의 식으로 나타내면 결국 누구만 남기면 돼요? 알파와 감마만 남기면 되죠. 맞지? 그래서 베타를 여기 넣어요. 베타를 여기 넣어주면 아니 푸는 과정이 어렵고 이런 거를 일단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거 넣으면 어때요? 알파와 감마만 남았죠? 알파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알파를 감마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이해됐어? 그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식이 일단 너무 복잡하죠? 그렇게 만들기에는. 일단 이 식을 알파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알파에 관한 4차 방식 나올 것 같은데 그 4차 방식 풀기가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세요. 얘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요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요게 별이고 요게 감마면 별하고 감마의 관계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에서 먼저 이 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만들어 봅시다. 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오, 저거도 있잖아요. 별과 감마의 관계식 중에 하나 나한테 얘만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겠는데, 그죠? 얘가 뭐가 나와주면 제일 좋겠어요?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주면 좋겠죠?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에 관련된 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식 봐봐요. 요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오? 뭐예요? 완전 땡큐인데? 2알파 베타는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제수. 됐지?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가능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감마만 남기자. 근데 얘가 이질적인 애였는데 얘를 여기서 관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감마 제곱은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서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돼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옵션이 두 개네요. 감마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거나 감마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거나 자, 이 중에 누가 답이 될까요? 응? 누가 답일까요? 1번, 2번 1번, 2번 조건 다시 한번 보세요.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요. 1번이야, 2번이야? 앞에 풀었던 문제의 결론 보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풀었던 문제를 제대로 못 풀잖아요. 그럼 뒤에도 못 풀어요. 1번이야, 2번이야? 여기 보면 뭐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앞에 문제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식이잖아요. 이 식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커봐야 얼마예요? 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커봐야 음수야. 커도 음수예요. 크도 음수. 알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양수겠죠. 얘는
얘는 100% 음수일 거 아니야, 100%. 왜냐하면 얘가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어떤 범위의 값이 되냐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1한 거보다는 항상 작아요. 근데 이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얘보다 항상 작아요. 이 식의 값이 이 값이 이거보다 작아요. 음수예요, 음수. 음수니까 간만은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돼야죠. 그래 안 그래? 간만은 거리니까 양수여야 되죠. 이게 되고. 따라서 간만은요, 이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요. 됐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감마로 표현하면 요게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5-3번. 자, 5-3번 보세요. 제시문 1의 알파와 감마와 점P 알파와 감마와 점P 알파 콤마 베타였죠. 그 다음 Q 마이너스 2,2에 대하여 알파가 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걸 1대요. PQ의 길이를 감마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일단 PQ의 길이는 이거죠. 루트에 알파 플러스 그냥 정과조사의 거리니까 구하면 되지 뭐. 됐죠? 됐지? 그 다음 전개 분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4베타 4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쉽네. 그 다음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 자, 아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감마로 지금 감마로 바꾸는 게 목표예요. 얘는 감마로 바꾸면 뭐예요? 감마 제곱이죠. 아까 이거 뭐였더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감마로 바꾸면 뭐였더라?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이었죠. 앞에 문제에서 아이 그 다음 8. 그래서 루트 안에서 감마 제곱 마이너스 4감마 플러스 4가 되네요. 이거 조심합시다.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루트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얘는 귀찮아도 이렇게 일단 씁니다. 알았죠? 루트 안에 제곱식이 있으면 반드시 절대값을 써요. 쓴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 감마가 2보다 크냐잖아요. 몰라? 감마가 2보다 커요, 작아요? 아까 감마가 이거였죠. 이거였는데, 자, 요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냐면 최소값이 요 구가 반대가 되니까 2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 값은 최소값이 2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1한 값, 즉 1 플러스 루트 2가 최소값이 됩니다. 감마는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적어도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커요. 크거나 같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리겠니? 감마가 2보다 크잖아요. 2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앞에 문제들을 계속 활용하는 형태죠. 자, 그 다음 5-4번. 알고 보면 정말 쉬운데 너희들이 이걸 잘 봐봐. 자, 해봐. 풀어봐. 자, 봐봐요. 5-4번. 문제 읽어줄게. 알파와 감마에 대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요.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2x제곱 그 다음 b1x 플러스 b0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요 1차항 계수와 상수 b1과 b0를 감마의 식으로 나타내라 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요. 어? 문제야. 문자들끼리의 관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요 계수를 감마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4분짜리 4점이니까. 관계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파, 베타, 감마는 다 서로 관계식이 두 개가 있어요. 관계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바꿀 수 있어요. 문자 한 개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허탈할 걸. 안 돼? 못 풀었어? 사 분이 지났다. 응? 자, 보세요. 너희들 이거 이 말 나오면 알파를 근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뭐 딴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근을 넣어봐. 그러면 이 방정식의 답이 x가 알파니까 2알파 제곱 b1 알파 플러스 b0 이퀄 0에서 b1과 b0가 뭐로 감마의 식으로 나타내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거 식이 이 식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이라는 거야. 알파 입장에서 보면 2차 방정식이죠. 어? 근데 앞에 개수가 감마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는 이 식 전체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이라는 거야. 어? 등장인물이 누구누구였냐고. 알파하고 감마겠지. 그지? 누가 빠졌어? 죽이면 되지.